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김효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허일우입니다. 오늘 스트레이트는 부동산 개발을 둘러싸고 지방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복마전을 취재했습니다. 이지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래 지방의회의 역할은 자치단체 행정을 견제하고 또 지역 주민들을 위한 조례 만들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거기에 인허가 과정도 감시할 수 있으니까 시군구, 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꽤 큽니다. 특히 개발 사업과 관련된 건설 인허가는 지방의회를 꼭 거쳐야 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직접 재건축, 재개발 조합의 조합장으로 나서면 어떻겠습니까? 이건 뭐 심판이 선수로 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형적인 이해 충돌로 볼 수밖에 없겠는데요. 어느 지역 얘기입니까? 네, 먼저 마용성으로 불리는 곳이죠. 서울에서 가장 부동산 경기가 뜨거웠던 마포구에서 벌어진 일부터 보시겠습니다. 지난해 5월 서울 마포구의 한 음식점에서 마포 공덕시장 재개발조합 총회가 열렸습니다. 새 조합장을 뽑는 자리였습니다. 작고하신 저희 부모님은 평생을 이 공덕시장에서 일을 하셨었습니다. 저 자신도 공덕시장을 위하여 조직이간 자세로. 그런데 한 후보가 경쟁 후보들과 현 조합장을 싸잡아 비판하고 나섭니다. 개발에 대해서는 제가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좀 보세요.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개발해 주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뭐 현대 엔지니어링이 뭐 금호 한화 해가지고 여러분 투표 몇 번 하셨습니까? 이런 쓰잘데없는 일을 왜 합니까? 조합장이 잘못 나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 용도를 바꾸고 용적률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은 자신뿐이라고 단언합니다. 이 일은 저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합원 여러분들이 저를 오만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자신 있게 제가 약속한 부분을 지키겠습니다. 상업지역 아니면 용적률 200% 300% 꼭 올려서 제가 주상국과 꼭 쳐서 이 공덕시장에 랜드마크를 만들겠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 바로 구의원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냐? 제가 마포 구의원이고 행정건설위원장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대놓고 구의원 자리를 재개발 사업에 이용하겠다고 말한 사람. 국민의힘 소속의 조영덕 현 마포구의회 의장입니다. 발언 당시엔 건설 인허가 관련 상임위원회인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마포 지역에서는 굉장히 좀 유력 시장이다 보니까 뭐 거기에 감투를 쓴 조합장이나 상임회장들이 뭐 지역에서는 뭐 정치적으로나 여러 군데서 많이 인정을 받고 하다 보니까 뭐 서로 많이 욕심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영덕 씨 같은 경우도 뭐 16년도에 사가지고 들어와서 이렇게 조합장을 하겠다고. 하지만 이 조합장 선거에서 조 의장은 낙선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넉 달 뒤 금품 선거 의혹이 불거지며 당선된 조합장을 해임하기 위한 총회가 열렸습니다. 제1호안건 조합장 해임건을 선정합니다. 총회장 가운데에서 회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조영덕 의장의 모습이 포착됩니다. 참석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될 것을 원안했습니다. 몇 명에? 예. CND포가 제가 본 게 결국 회의만은 통과됐습니다. 네, 저는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됐습니다. 의장님은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올해 3월 조영덕 의장은 조합장 선거에 다시 출마해 끝내 그 자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조 의장은 그간 쌓은 전문적 역량을 발휘해 조합 사업의 파이를 최대한 키우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1억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용도 지역을 변경하거나 용적률을 상향하는 경우는 의회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거를 빌미 삼아서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그 조합장을 하거나 조합 임원을 하는 경우는 이건 뭐 진작에 막았어야 돼요. 스트레이트는 조 의장에게 이해 충돌이 아닌지 물었습니다. 조 의장은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니 조합장을 할 사람이 자신밖에 없어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 10년 동안 조합원들끼리 팽팽하게 찬반이 나눠져가지고 전에 집행부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조합원들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취지를 가지고 제가 조합장에 출마해서 당선이 돼서 하고 있는데, 그럼 조영덕 의장은 언제부터 공덕시장에 자리를 잡았던 걸까? 스트레이트는 조 의장이 장사를 했다는 점포를 찾아가 봤습니다. 평일 개낮인데 문이 잠긴 채 외출 중이라는 메모만 있습니다. 유리창에는 구제 잡화라고 인쇄한 A4 용지가 붙어 있고 화장지와 마스크 등을 판다고 해놨습니다. 안에는 헌 옷가지가 걸려 있고 화장지 더미가 쌓여 있습니다. 문에 적혀 있는 번호로 전화를 해보니 누군가 황급히 뛰어옵니다. 영업하시는 거죠? 그렇죠. 계속하고 있죠. 의원님 아내분이세요? 네. 부제품도 하고 이런 것도 팔고 수선도 해드리고 봐서 몇 년 됐어요. 지금 저희가 한 3년? 시장에서 장사를 했다는 요건을 갖추기 위해 신용하는 것뿐이라는 게 주변 상인들 얘기입니다. 장사하는 거 보신 적은 있으세요? 장사도요. 우리가 그냥 8,000원 나눠가지고 제일 싸구려. 아유, 그렇지. 정비사업 조합장이 되려면 건물이나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었거나 최근 3년 중 1년 이상 영업을 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3년 이내에 장사를 해야 된다는 요건이 맞추기 위해서 2016년도에 그 자리에다가 사업자를 냈던 거를 주장을 하면서 장사를 했다고 하니까 시장 안에서 조용덕이 옷 몇 개 걸어놓고 중고 거래 뭐 하면서 장사하는 척을 한다. 사실 이 자리는 조 의장 가게가 들어서기 전에는 재개발조합 사무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덕시장 재개발조합이 아니라 신공덕 6구역 재개발조합이었습니다. 근데 거기가 신공덕 6지구 사무실이었지 않냐 여태까지. 맞다. 신공덕 6지구 조합 사무실에다가 자기가 장사했다고 저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 신공덕 6구역은 지난 2013년 아파트가 준공되며 사업은 마무리됐고 조합 청산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까? 거기요? 한참되죠. 올해 6월까지 그 자리에 있었던 건가요? 예. 그러면은 그때는 장사는 장사를 안 했던 거예요? 그때 이제 옷만 놔뒀죠, 거기다. 가게 저기 있으니까 같이 병행해서 쓸었습니다. 예. 공덕시장 재개발 조합장인 조 의장 가게가 난데없이 신공덕 6구역 조합 사무실로 쓰인 까닭은 뭘까? 조 의장의 이력을 보면 수수께끼가 풀립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공보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마포 구의원을 하면서 동시에 신공덕 6구역 재개발 조합장도 맡았던 겁니다. 공식적인 조합장 목 공로금만 3억 원, 또 가장 넓은 평수인 전용 면적 114제곱미터 아파트를 7억 7천만 원에 분양받았습니다. 현재 시세는 20억 원으로 3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즉, 구의원 신분으로 재개발 조합장을 하며 큰 이익을 본 뒤 바로 길 건너편 공덕시장에 들어가 다른 재개발 조합장 자리를 노린 겁니다. 첫 번째 경험을 가지고 두 번째로 옮겨갔고, 만약 이게 끝난다면 다시 또 한 번 다른 데 가서 조합장 할 가능성도 없잖아 있지요. 직업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조합장을 맡는 사례도 있습니다. 계속되는 이해충돌 논란. 스트레이트는 먼저 의장이라는 자리를 이용해 용적률을 올렸는지부터 물었습니다. 조합원들 앞에서 했던 호언장담과는 180도 다른 해명을 내놨습니다. 용적률 200% 300% 꼭 올려서 제가 주상복과 꼭 쳐서 이 공덕시장에 랜드마크를 만들겠습니다.
용적 올리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마포구 의장이니까 그분들 해줍니까? 마포구 의장이 뭔데 특혜를 주겠어요. 또 조 의장은 개인이 아니라 조합원 모두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거라며 조합장에서 물러날 뜻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합장을 계속 한다고 하면은 내가 계속 가도 돼요. 내년 6월 말까지. 80%는 조합장 무게를 두고요. 한 20%는 정치를 한번 해볼까? 더? 이런 생각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아, 참 뻔뻔합니다. 이런 이해 충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내년 1월부터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 재개발, 재건축 조합장의 겸직이 금지되긴 합니다. 네. 하지만 의원이 스스로 그만두지 않으면 법 시행 전부터 맡고 있던 조합장 자리에서 내려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말고는 없습니다. 사각지대가 있는 거네요. 그런데 이렇게 조합장을 겸직하고 있는 지방의원이 한 명만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스트레이트가 전국 지방의원을 전수조사해봤더니 조합장을 맡고 있는 의원이 7명 더 있었습니다. 네. 가족 등이 맡고 있는 경우까지 더하면 그 숫자는 훨씬 늘어날 겁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지금도 조합의 이익을 위해 지방의원 신분을 악용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6월 서울시의회 본회의. 예를 들어 한 조합이 신청한 융자 금액이 10억 원이라고 했을 때 실제 받을 수 있는 지원액은 2억 3천만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수규 시의원이 재건축 재개발 조합을 지원하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호소합니다. 이미 10억 원을 기준으로 조사 측량비, 설계 감리비 등 사업비와 운영비를 편성했는데 어떻게 2억 3천만 원으로 해당 계획에 맞춰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김 의원이 소속된 상임위는 개발정책과는 관련이 없는 교육위원회. 알고 보니 김 의원은 지난해부터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예산이 확대되면 자연스럽게 혜택을 받게 됩니다. 사실은 이런 융자 지원 조례는 당연히 광범위한 그런 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라는 요구를 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본인 사업장에 대한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로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적절치 않고. 김수기 의원은 시의원을 하기 전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동대문 구의원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 회의록도 확인해 봤습니다. 지난 2013년 12월 김 의원이 아파트 재건축 계획을 세우기 위한 예산을 구청에 집유하게 요구합니다. 왜 장안 이동의 아파트에 대한 서울시 보조금이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매칭 사업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과장님의 강력한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니에요? 확인해 보니 김 의원 배우자 명의로 된 지금은 김 의원이 조합장까지 맡고 있는 바로 그 아파트였습니다. 결국 질의 다음 날 예산 1억 5천여만 원이 새로 편성됐습니다. 2016년에도 서울시에 지구 지정을 올린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이후의 진행 사항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면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에도 자신의 아파트 단지 재건축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체근하는 비슷한 일이 되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지구 지정이 늦어지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기 의원에게 결국 본인에게 이익으로 돌아온 이런 활동이 적절했다고 보는지 물었습니다. 당시에는 아파트를 소유하긴 했지만 조합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괜찮다는 논리를 댑니다.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이해충돌하고 관련된 거 아닌가요? 만약에 조합장님들이 서울시에 가서 그 얘기를 꺼내면 자기에게 불이익이 올까 봐 쉽게 나서지 않을까요? 제가 구의원일 때는 조합장이나 추진위원장이 아니었어요. 민원을 제가 대신 전달해드린 거예요.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경사진 언덕 위로 빌라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여기가 노고산동 2018
2018년부터 재개발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준비를 하는 도중에 신축으로 인해서 지분 쪼개기가 너무 많아서 재개발을 가면 안 돼가 실익이 없어서 재개발이 성사되면 보통 분양권은 세대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그래서 같은 땅이라도 세대별로 나누어 등기를 할 수 있는 다세대 주택을 우후죽순 지으며 생긴 풍경입니다. 지분 쪼개기로 불리는 방법입니다. 투입금 때문에 우리 조합원 원주민들이 그 사람들 때문에 다 지금 막말려서 거지된다고 생각을 해야지. 급기야 지난해 10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구성한 재개발 추진 모임이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막아달라는 주민들의 동의서를 모아 구청에 제출했습니다. 모임 대표격인 김모 씨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필래 당시 마포구의원의 남편이었습니다. 이걸 이제 처음부터 그걸 받으러 댕겼지 이제 이거 하려고 사업을 하려고 받으러 댕겨가지고 천정파들을 받으러 댕기고 결국 올해 2월 마포구청은 개발 행위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동네에서는 아직도 다세대 주택 건설 공사가 한창인 곳이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지분 쪼개기 금지 명령이 나오기 직전에 허가를 받은 건물이었습니다. 소유주를 확인해 봤습니다. 바로 이필래 의원의 남편이자 지분 쪼개기 반대 동의서를 받으러 다니던 김 씨였습니다. 마지막 단계에 가서 다 이제 지분 쪼개기 하는 사람들 동의서 받고 그리고 이제 웬만큼 그 동의율이 나오니까는 그때 이제 자기 집을 갖다 진 거지. 두 명이 나눠 갖고 있던 토지도 공유자가 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자기가 쪼개기라도 해놓은 걸 못 짓게 하겠다고 해놓고 다 해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새로 지어가지고 쪼개기로 다 해놓는다는 얘기가 말도 아니지요. 그건 뭐 말이라고 해요? 당시 이필래 전 의원이 활동하던 상임위원회는 재개발과 관련된 복지도시위원회였습니다. 상임위 회의에서도 노고산동에 대한 개발 제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곳인 옛날 노고산 재건축 구역에 대해서는 현재 사전 검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분 쪼개기 자체가 없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언제 금지가 될 수 있을까요?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서 행위 제한 고시가 들어갈 겁니다. 그렇지만 이 전 의원은 자신과는 전혀 관련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다 끝난 거거든요. 저는요 지분 쪼개기 안 했고요. 여기 동네는 다 쪼개기를 하잖아요. 재개발 쪼개기는 다 누구나 다 하는 거는 마찬가지잖아요. 남편 김 씨는 자신은 실소유주가 아니고 애초부터 해당 토지는 이 전 의원의 언니와 형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저하고 이제 그 친구면 동서인데 뭐 어려운 상황이 돼가지고 명의 신탁을 좀 해달라고 해서 30년이 좀 명의 신탁을 했던 거니까 동서의 세 자녀 또 며느리 뭐 사이 그렇게 해가지고 다 이제 적은 거죠. 해명대로라면 실제로는 그 지역에 자기 집이 없는데 재개발 추진 모임을 만들었다는 말이 됩니다. 이필래 구의장이었고 그 사람이 구의회에서 또 부동산 재개발 그 관련된 부서를 또 맡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남편이니까 당연히 서로 알고 있다고 보죠. 주민들은 이들이 사전에 개발 제한과 관련한 정보를 입수했을 거라며 이필래 전 의원과 남편 김 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네, 지분 쪼개기가 금지되기 바로 직전에 막차를 타고 지분 쪼개기를 했고요. 공교롭게도 아내는 이게 언제 금지되는지 뻔히 알 법한 구의회 의원이었다는 거잖아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현직 조합장인 시의원이 대놓고 이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쓸 예산을 달라. 저는 이것도 놀랍던데요. 네, 지금까지는 지방 의원들이 재건축 재개발 조합장을 겸직하면서 벌어진 이해충돌 사례를 보셨는데요.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더 심각한 이해충돌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더 심각하다. 어떤 겁니까? 네, 바로 본인의 지역구에서 의원도 하고 건설회사도 겸업하는 사례였습니다.
자신의 임기 중 무려 2,600억 원대 아파트 분양 사업을 벌인 한 지방의원을 추적했습니다.